이 영상은 청장팀 저자님의 주식 투자의 지혜 중 일부 내용입니다. 개인 투자자의 주요 관심사는 주가가 언제 오르고 언제 내려가는가이다. 이미 알아보았듯이 이유는 아주 간단하고 명확하다. 주가가 오르는 것은 매수자가 매도자보다 많기 때문이고 내려가는 것은 매도자가 매수자보다 많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주식 분석으로 주가가 언제 오르고 내릴지 예측할 수 있을까? 당연히 불가능하다. 먼저 투자자의 매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생각해보자. 정치, 경제, 심리, 환경 등 다양한 요소가 있겠지만 대부분 정량화해서 비교하기는 힘들다. 금융 분석가들이 주식 평가를 수치화하기 위해 PER과 같은 지표를 만들었지만 이 역시 주가가 언제 어떻게 움직일지는 예측할 수 없다. 그렇다면 분석 이론은 왜 존재할까? 주가 움직임은 정확한 예측이 불가능하지만 예측할 필요성은 여전히 있으니 예측 정확도를 최대한 높이기 위해 존재한다. 이것은 주식시장 참여자의 투자 성공률과도 관련이 깊다. 기본적 분석은 현대 금융학의 기초다. 대학에서 금융학을 공부할 때 전공 필수 과목이 대부분 기본적 분석과 관련된 것이었다. 기본적 분석은 수치화가 가능해 과학적으로 연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본적 분석이 주가 분석의 기준점이 된 것은 정량화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시장 참여자는 기본적 분석을 통한 수치로 주가가 합리적인지 판단한다. 일반적으로 주가가 기준점보다 많이 낮으면 매수해야 할 타이밍이고 기준점보다 많이 높으면 매도를 고려해야 한다. 기본적 분석을 통해 나온 기준점이 광범위하게 인정받는다면 대다수 투자자가 이를 기준 삼아 저점에서 매수하고 고점에서 매도할 것이다. 주식시장 참여자는 이 기준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다수 투자자의 심리를 읽을 수 있어야 한다. 나는 주식 투자를 업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매매를 결정할 때 주로 기술적 분석 결과를 참고한다. 한마디로 차트 몇 가지로 먹고 사는 셈이다. 하지만 경험이 부족한 개인 투자자는 차트 몇 가지만으로 해결하기는 힘들 것이다. 나는 대학 시절 책에서 읽은 어느 수학자의 말을 잊을 수가 없다. 독서는 얇은 것에서 두꺼운 것으로, 두꺼운 것에서 다시 얇은 것으로 가는 과정이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책이 얇게 느껴지지만 공부할수록 배워야 할 것이 많다는 생각에 책이 두껍게 느껴진다. 책 내용을 완전히 이해하고 나면 요점만 추려낼 수 있어 책이 다시 얇게 느껴진다는 뜻이다. 이 과정은 주식 투자를 포함해 모든 새로운 분야를 공부할 때 똑같이 적용된다. 현재 인공지능 기술은 컴퓨터가 세계 체스 챔피언을 이길 정도로 발전했다. 체스는 게임의 변수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모든 변수를 프로그램에 입력만 하면 된다. 컴퓨터의 계산 속도는 인간의 사고 속도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빠르기 때문에 컴퓨터가 이길 수밖에 없다. 1996년 미국 IBM에서 만든 슈퍼컴퓨터 딥블루가 당시 체스 세계 챔피언인 러시아의 가리 카스파로프를 이기면서 세계적으로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컴퓨터의 계산 능력을 고려할 때 주가 차트를 분석하는 일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아직까지 컴퓨터는 주식 투자의 보조 도구에 불과하다. 자료 분석과 달리 매매 결정은 그리 단순한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다음과 같은 기사가 실린 적이 있다. 한 기자가 어떤 실험을 위해 동전 던지기 결과를 좌표에 그려 넣었다. 앞면이 나오면 한 칸 위에 점을 찍고 뒷면이 나오면 한 칸 아래 점을 찍는 방식이었다. 동전 던지기를 수십 번 반복해 나온 점을 연결하니 하나의 곡선이 그려졌다. 기자는 이 좌표 곡선을 기술적 분석 전문가에게 보여주고 어느 주식의 주가 차트라며 분석해달라고 부탁했다. 분석가는 한동안 유심히 살핀 후 상승 잠재력이 큰 주식이라며 어떤 주식인지 꼭 알려달라고 했다. 기자가 사실을 털어놓자 기술적 분석가는 버럭 화를 내고 가버렸다. 이 이야기를 읽고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이 기술적 분석가는 주가 차트를 분석하면서 아주 중요하고 기본적인 부분을 놓쳤다.
주가 등락 곡선만 봤을 뿐 거래량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고 왜 거래량이 없는지 묻지도 않았다. 이번 장에서 설명한 차트는 한눈에 봐도 아주 간단하다. 하지만 이 차트는 얇음에서 두꺼움, 두꺼움에서 다시 얇음으로 가는 전체 과정 중 마지막 얇음에 해당한다. 중간의 두꺼움을 건너뛰고 첫 번째 얇음에서 마지막 얇음으로 바로 가고 싶겠지만 그럴 수는 없다. 훌륭한 실력을 갖춘 경험자가 마지막 얇음을 자세히 설명해 준다면 중간의 두꺼움 단계를 지나는 시간을 줄일 수는 있다. 하지만 이 두꺼움 단계를 무시하고 건너뛸 수는 없다. 기술적 분석은 개별적으로 보면 별 효과가 없다. 전체 주식시장 흐름, 기업 경영 상황 분석, 기업의 상품 분석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특히 거래량 변화는 매우 중요한 요소다. 이 모든 정보를 종합해 나온 기술적 분석 결과라야 의미가 있다. 실전 투자에서는 손절매 지점 판단에 매우 유용하다. 차트 자체는 이미 지난 과거이기 때문에 실전 투자에 적용할 때 수많은 예외 상황이 등장한다. 차트를 분석하는 목적은 최상의 임계점을 찾는 것이며 예외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려면 꾸준히 공부하고 경험을 쌓아야 한다. 천재 트레이더 제시 리버모어는 전체 주식시장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식 투자의 성공 비결 하나, 상승장에서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하고 상승장의 끝이 보이면 완전히 끝나기 전에 가지고 있는 모든 주식을 모두 팔아버려야 한다. 주식시장은 양대, 개별 주식은 양 한 마리라고 가정해보자. 양대가 한 방향으로 움직이면 그 안에 속한 양들은 대부분 같은 방향으로 따라가게 된다. 주식시장의 움직임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상승장일 때는 개별 주식도 대부분 오르고 하락장일 때는 대부분 내려간다. 다른 분야에서 사업을 하더라도 성공하려면 추세에 따르는 것이 기본이다. 예를 들어 옷 장사를 한다면 유행하는 옷을 파는 것이 유리하다.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다. 아무리 좋은 주식을 선택했어도 전체 시장이 하락이라면 그 주식도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전체 주식시장의 흐름은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 알아보자. 전체 시장의 흐름을 판단하려면 기본적으로 매일 주가 지수를 체크해야 한다. 미국의 다우존스 지수, 일본의 니케이 지수, 홍콩의 항생 지수, 상하이와 선전 종합 지수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내 경험으로는 전체 시장의 흐름과 변화를 판단하는 데 가장 좋은 방법은 기술적 분석 방법을 이용하는 것이다. 종합 주가 지수를 하나의 주식이라고 가정하고 이 주식의 움직임이 지금 어떤 추세인지, 어떤 단계인지, 정상적인 흐름인지 살펴보는 것이다. 그리고 매일 거래량을 꼭 체크해야 한다. 거래량이 아주 많은데 지수가 오르지 않거나 시가는 높은데 종가가 낮다면 이 상황은 전형적인 위험 신호에 해당한다. 이때는 반드시 외부 사항을 체크해보라. 중앙은행에서 이자율을 올렸는지, 주변국에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생기지 않았는지 등을 살펴봐야 한다. 전체 시장의 변화는 단계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개별 주식과 비교하면 확실히 속도가 느리다. 대략 며칠 혹은 몇 주 동안 서서히 흐름이 바뀌는데 시장의 변화에서 위기를 감지했을 때 바로 행동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위험 신호를 파악해 위기를 잘 피했다면 이제 주가가 바닥을 쳤을 때 보내는 신호를 정확히 잡아야 한다.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해 대다수 투자자가 몸을 사릴 때 어느 날 갑자기 주가가 1에서 2%가량 큰 폭으로 올랐다. 이때 거래량도 같이 증가한다면 바닥 탈출 신호일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아직 최적 매수 타이밍은 아니다. 고점에서 물렸던 투자자들이 반등하자마자 발을 빼려고 매도 물량을 쏟아낼 것이기 때문이다. 이 단계가 지난 후 새로운 파동의 최고점이 직전 파동의 최고점을 돌파했다면 하락장이 끝난 것으로 볼 수 있으니 매수해도 좋다. 이때부터 주가 지수 차트의 상승 추세 특징이 나타날 것이다. 주식시장의 움직임은 끊임없이 반복되므로 과거 움직임의 패턴을 자세히 연구할 필요가 있다. 종합 주가 지수의 장기 흐름을 따라가며
과거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공부해보자. 이런 노력과 경험이 쌓이면 주식시장의 흐름을 읽을 수 있는 감이 생길 것이다. 감사합니다.